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이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데 월스트리트에서도 슬슬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빅테크 시나리오 하나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네. 바로 애플과 테슬라. 이 두 거인이 AI 분야에서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인데요. 이게 뭐 SF 영화 같기도 한데 제공해 주신 자료들에 보니까요. 이게 또 나름의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잠재적인 동맹 배경에 뭐가 있고 또 만약 현실화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그냥 애플이랑 테슬라가 협력할 수도 있대. 이런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를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맥락이 중요하죠. 네, 왜?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또 각자의 그 속사정 있잖아요. 뭐랄까 감추고 싶은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이런 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걸 알아야 본질이 보입니다. 약점과 필요. 그렇죠.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AI 시대의 기술 지형도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짚어볼 게 이 두 회사가 각자 자기 분야에서 뭐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그런데 AI라는 이 새로운 게임에서는 의외로 공통된 고민, 바로 그 스케일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제국은 만들었지만 정작 그 AI 서비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AI 모델 경쟁에서는 약간 좀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애플은 그 기기 자체 성능이나 사용자 경험 이런 데는 정말 강점이 있는데 근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또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거대 AI 모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좀 적극성이 덜하다. 예, 이런 평가가 많았죠. 뭐 시리도 있긴 하지만 네, 시리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생성형 AI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뭐랄까 좀 역부족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픈 AI나 구글하고 제휴한다. 이런 설 나오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랑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테슬라 쪽은 어떤가요? 자율주행 데이터는 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고 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 공개하면서 막 미래 기술 선두주자 이미지 이걸 굳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쪽은 또 뭐가 문제일까요? 기술은 있는데 약간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슬슬 나오는 것 같던데요. 반대, 테슬라의 경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비전이나 데이터는 분명히 앞서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완성하고 또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분석이죠. 아, 상용화와 확산. 네. FSD만 해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규제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고요. 그렇죠. 규제가 크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연 영상 보면 와, 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공장이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경제성을 입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하고 자본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과 자본. 결국 두 회사 모두 AI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말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키우는 능력, 그러니까 스케일링이죠. 여기서 각자의 방식으로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딱 정리가 되네요. 애플은 AI를 담을 그릇, 그러니까 플랫폼이 좀 부실하고 테슬라는 그 내용물, 기술은 있는데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쫙 깔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이나 검증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구도인가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두 회사가 서로를 필요로 할 수 있는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각자의 약점이 상대방의 강점으로 딱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특히 애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더 절실하다. 네. 십수년간 공들인 자동차 개발, 그 프로젝트 타이탄, 결국 접었잖아요. 네, 그렇죠. 비전 프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이 하드웨어 제조의 어려움을 애플이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진 로봇공학이나 자율주행 기술,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프로젝트 타이탄 실패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 애플이 자동차라는 엄청 복잡한 하드웨어 제조랑 공급망 관리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테슬라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드웨어 회사랑 손을 잡는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인수가 아니라 파트너십. 노는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다가 애플의 강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앱 생태계, 그리고 그 막강한 브랜드 파워, 이걸 얹은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하드웨어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는 애플이. 그렇죠. 옛날에 아이팟 때 생각해보면 하드웨어는 애플이 만들었지만 음원은 외부 레이블에서 가져왔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는 하드웨어 플랫폼 자체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거기에 애플만의 마법을 싹 불어넣는 방식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애플은 그 골치 아픈 하드웨어 제조는 테슬라한테 맡기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소프트웨어랑 사용자 경험 설계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예전에 타이탄에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이것도 절약하면서 말이죠. 와, 이건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 구미가 땡기는 시나리오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애플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강점이죠. 근데 데이터 수집이랑 활용이 핵심인 자율주행이나 로봇 분야에서 이 강점을 딱 부각시킨다면 다른 경쟁자들이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AI 시장 진입 전략이면서 동시에 애플의 핵심 가치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 테슬라 입장을 좀 보죠.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항상 뭐 스케일이 크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문제죠. 실제로 자체 AI 칩 개발 프로젝트였던 도조, 이거 규모 축소하고 엔비디아 칩 대량 구매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자금 압박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네, 그런 시각이 많았죠. 애플과의 협력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요. 그 AI 모델 학습을 위한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로봇 양산을 위한 공장 증설, 글로벌 판매 및 서비스망 확충 이런 데는 정말 막대한 자본이 계속 들어가야 하거든요. 네, 끊임없이 돌이 들겠네요. 도조 프로젝트 축소나 엔비디아 의존도 심화 이런 것들이 어쩌면 테슬라가 직면한 자본과 인프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애플의 존재감이 확 부각되는 거죠. 그렇죠. 애플은 뭐 현금 부자잖아요. 보유 현금이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80조 원에 육박한다던데 네, 어마어마하죠.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그 AI 인프라 투자나 공장 건설 비용 정도는 애플한테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금적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이 가진 그 글로벌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산이죠. 아, 유통망과 브랜드.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옵티머스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결국에는 대중에게 판매되고 서비스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팔려야죠. 전 세계 애플 스토어에 옵티머스가 쫙 전시되고 아이폰 앱으로 로보택시를 부르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테슬라 혼자서는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시장 확산을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단 몇 년 만에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서 테슬라가 개발한 그 미래 기술을 실제 시장에 착 안착시키는 상업화 고속도로를 애플이 깔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상업화 고속도로. 딱 맞는 비유네요. 이야,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드는 그 과정에 강점이 있다면 애플은 이걸 1에서 100만으로 만드는 스케일링과 상업화, 여기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두 역량이 딱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는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게는 기술 구현의 꿈을 현실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도 애플이 테슬라 인수를 고려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잖아요. 네, 있었죠. 2013년쯤이었나요? 그때는 왜 불발되었고 지금 다시 협력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길래 이런 시나리오가 다시 떠오르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2013년 당시에는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애플은 아직 프로젝트 타이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당시 테슬라는 모델 S를 막 성공시킨
어떻게 보면 신생기업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AI나 로봇 같은 미래 기술보다는 전기차 자체에 더 집중하던 시기였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 몸값이 너무 커져서 애플이 통째로 삼키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애플 역시 자체 하드웨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난 뒤라서 전력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보다는 파트너십 형태가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인수합병은 뭐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일 뿐만 아니라 그 일론 머스크라는 굉장히 강력한 개성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을 애플의 조직 문화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마찰이 예상되거든요. 아, 상상이 가네요. 차라리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이 훨씬 영리하고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테슬라에 대규모로 지분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이랑 상업화 과정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방식이죠. 오, 마치 애플의 그 잘 닦인 소프트웨어 고속도로 위를 테슬라의 최첨단 하드웨어가 쌩쌩 달리는 모습? 뭐 이런 게 연상되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각자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핵심 역량을 공유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두 회사의 이익을 넘어서서 AI 산업 전체에 정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 전체예요? 만약에 애플과 테슬라가 손잡고 로봇 운용체제나 자율주행 플랫폼의 표준 같은 걸 딱 제시한다면요. 이거는 과거에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생태계를 장악했던 것과 비슷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와, 표준 전쟁.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이제 이 플랫폼을 따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업화 속도, 그리고 관련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이 잠재적 AI 동맹 시나리오. 들어보니까 애플에게는 자체 하드웨어 개발 부담 없이 AI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핵심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주고 네. 테슬라에게는 애플의 그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서 자사 기술의 상업화를 급격하게 앞당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서로의 가려운 곳을 딱 긁어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이상적인 윈윈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겠죠. 두 기업의 너무 다른 문화라든지 기술 표준 통합 문제, 또 독과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시선, 이런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긴 합니다. 네,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겠죠.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의 잠재적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단순히 두 회사 주가 띄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AI가 우리 삶과 산업을 바꾸는 그 속도와 방향 자체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조차 예측하기 어려웠던 세계의 거래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세계의 거래. 네, 빅테크 역사의 흐름을 바꿀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개를 계속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애플과 테슬라의 AI 동맹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요. 각자의 그 절박한 필요와 상대방의 매력적인 강점이 이렇게 딱 아기가 맞을 수도 있구나. 이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잘 맞춰볼 수 있었네요.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거인의 만남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AI 시대를 이끌 다음 주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이 논의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미래는 종종 가장 뜻밖의 연결에서 시작되곤 하니까요.